컴퓨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보안 실습 환경 구축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SR센터의 전영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한테 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뭐 학생들도 있고 뭐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뭐 현업에 있든 아니면 뭐 기업에 있든 간에 뭐 학생이든 간에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주변 인프라들이 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뭔가 이런 보안을 하다 보면 상당히 뭔가 네트워크 장비, 뭐 보안 장비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다 구매를 해서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실제 뭐 현업에서 그러한 장비들이 실제 구축된 장비들을 이용해서 내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실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좀 이런 실습에 대한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에 대한 주제들을 이제 선택하면서 좀 고민하다가 그러면 무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무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하는 실습 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좀 주제를 크게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뭐 제가 이제 무료라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무료 소프트웨어가 실제 솔루션에서도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뭐랄까 조금 더 포장을 좀 잘해서 사용자들이 좀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실제 장비와 연동해서 쓸 수는 없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그냥 일반적인 머신, 그죠? 뭐 PC나 같은 이런 박스에다가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내용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보안과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여러 솔루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좀 필요로 한 그런 위주들로 좀 선정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일방적으로 특정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만 소개해 드리는 것들도 조금 선택에 대한 폭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주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사용해보고 경험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러한 정보들 중에서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한 두 가지 정도의 솔루션들을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좀 선택해봤어요. 그래서 뭐 방화벽이라든가 IDS, IPS 그리고 VPN 그리고 뭐 웹방화벽도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한 뭐 가장 기본적인 NAC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리고 요즘 좀 많이 이제 도입해서 사용해가고 있는 이런 SIEM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실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자, 우선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그냥 방화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화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방화벽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뒤에 무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화벽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방화벽이라고 하면 이 방화벽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 화재에 대한 것들을 차단하는 문,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뭔가 그 발생된 화재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으로 방화벽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그 IT라고 하는 환경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목적은 뭐냐면 불과 같은 형태의 것을 IT에 이야기한다면 해킹 공격들, 침해 사고 공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해킹 침해 사고 공격들로부터 뭔가 피해가 되는 것들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화벽의 어떤 그 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화벽은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화벽들이 방화벽들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보보호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안 장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장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면 뭐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즉 그 박스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네트워크 장비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는 뭐 정보보호 장비, 보안 장비 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하드웨어 안에는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런 방화벽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어떠한 기능들이 있느냐라면 크게는 이 한 4가지 정도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접근 제어죠. 그죠?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방화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접근 제어에 대한 원리는 IP라는 것과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거, 뭐 거기다 조금 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뭐 맥 어드레스 이런 것들. 즉 우리 뭐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이제 뭐 OSI 7A라는 계층으로 이야기하면 2계층으로부터 4계층까지. 그죠? 2계층의 맥 어드레스, 3계층의 IP, 4계층의 포트.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서 접근 제어를 하겠다라는 것이 방화벽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로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그를 남겨서 이러한 로그들, 즉 앞에서 있는 접근 제어를 뭐 우회하는 또는 뭐 접근 제어에서 차단되는 이러한 것들을 로그로 남겨서 향후에 어떤 감사, 추적에 대한 목적으로서 활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이야기한다면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과 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뭐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사용자 인증, 뭐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 인증 이러한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암호화와 관련된 기능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방화벽 같은 원래 방화벽이 고유적으로 가지는 기능은 이 접근 제어가 사실 기본적인 기능이죠. 근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암호화에 대한 기능들도 좀 적용해보자라고 이제 도입을 한 기능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암호화의 기능을 어디에다 적용할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VPN, 우리 뒤에서 이제 또 VPN도 한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VPN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화벽에 대한 기능들은 그 고전적인 방화벽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방화벽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그 기능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뒤에서 뭐 설명드린 뭐그 웹방화벽이라든가 또는 IDS, IPS 이런 기능들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는 뭐 그 UTM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 기능 이런 이름으로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방화벽들을 보면 그런 다양한 기능들 플러스 뭐 AI 기능을 접목한 그러한 솔루션들도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방화벽들을 우리가 이제 좀 그냥 무료로서 써볼 수 있는 그런 방화벽들이 없을까? 사실 찾아보면 무수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그 여러 가지 방화벽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좀 쉽게 쓸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 종류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언팅클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언팅클이라고 하는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IDS, IPS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웹방화벽에 대한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팅클이라고 하는 제품은 그냥 방화벽이라는 이름보다는 UT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무료로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이 언팅클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서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상용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언팅클 방화벽이라고 하는 UTM이라고 하는 제품도 존재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썩 많이 쓰이는 제품들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기능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언팅클 같은 경우는 좀 그 장점 중에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하면 이런 뭐 지금 보듯이 좀 그 UI가 좀 깔끔해요. 그러니까 웹 베이스로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장점을 이제 좀 뽑으라고 하면 쉽게 설치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VPN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앱을 설치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그 뭐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필요한 앱이 있으면 뭐 구매해서 설치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UI가 좀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뭐 좀 단점이라고 하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좀 그 유료인 이런 기능들 있죠. 뭐 좀 고급적인 안티 백신 같은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웹 방화벽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급적인 기능들은 유료로서 좀 기능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언팅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UTM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뒤에서 설명하는 제품보다는 약간 그 방화벽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제품은 이제 PF 센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PF 센스라고 하는 제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료 소프트웨어, 얘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오픈 소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 진영에서 방화벽으로서 가장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대표적인 좀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FreeBS라고 하는 리눅스 기반 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당연히 얘도 웹 UI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방식,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대부분이 웹 베이스 형태들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당연히 방화벽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VPN 기능에서 뭐 IPsec 기반의 VPN이다 뭐 이런 기능, 뭐 당연히 라우팅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그 다양한 추가적인 패키지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수많은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PF 센서에 대한 장점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패키지 형태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예요. 네, 무료. 현재까지는 아직 PF 센서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그 룰들을 구체적이고 또 세분화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방화벽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점은 그 방화벽에 좀 세부적인 룰들을 구현하려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언팅글 같은 경우는 에 비하면 약간 조금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좀 우리가 방화벽에 대한 룰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안다라면 그렇게 생각보다 썩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UI 자체가 웹 베이스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언팅글보다는 약간 좀 사용자 친화적이지는 좀 못하다, 그런 단점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제품들을 이제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방화벽이 고유적으로 가지는 차단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IP 기반에 대한 차단 기능이라든가 또는 TCP, UDP에 대한 포트, 그리고 뭐 맥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차단이나 룰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언팅글 같은 제품은 그 맥 어드레스에 대한 통제 기능은 없습니다. 즉 이 레이어 2에 대한 그런 통제에 대한 기능은 현재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언팅글 같은 제품은 현재 IP 버전 6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서포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언팅글이라고 하는 제품보다는 PF 센서들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그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PF 센서는 완전히 다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언팅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을 그 상용으로도 판매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기본적으로 또 유료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알아볼 거는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 또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IDS, IPS와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뭐 침입 탐지 시스템과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탐지 시스템은 순수하게 탐지만 아닙니다. 즉 모니터링만 수행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모니터링 한 결과 분석을 해서 만약에 뭔가 이게 침해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단에 대한 결정은 방화벽에서 보통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IPS라든가 이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방화벽과 IDS라고 하는 두 가지만 가지고 실제 사람이 관리자 담당자가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방화벽에다 차단룰을 올리고 뭐 이런 형태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IPS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IPS는 방화벽과 IDS를 결합해서 자동화시켜 놓은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품들 중에서도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스노트라고 하는 이름의 IDS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스노트라고 하는 그 IDS의 뭐 기본적인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존하는 대부분의 IDS나 IPS들이 이 스노트 기반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노트 기반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 스노트가 사실 오픈소스라고 알고 있죠. 오픈소스라고 물론 이제 오픈소스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긴 했었습니다. 스노트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혹시 언제부터 만들었죠? 스노트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1998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IDS에 대한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 오래전에 개발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20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스노트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는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일반 그냥 오픈 소스 형태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었는데 그 지금은 이 스노트가 완전한 오픈 소스는 아니죠. 그렇죠? 일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용은 이제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스노트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느 회사에서 이 스노트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스노트는 현재 그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시스코라는 회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스코라는 회사가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모든 거는 다 돈 주고 팔 거야라고 선언을 하면 현재 전시회장에 있는 IDS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뭔가 또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스노트를 대체하기 위한 추가적인 또 하나의 IDS, IPS의 대표적인 거를 좀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수리카타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수리카타라고 하는 거는 그 2009년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초창기에 이제 오픈된 거는 2012년도경에 수리카타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당히 역사는 짧은 거죠.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리카타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었던 우리 스노트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을 그대로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스노트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당연히 취약점이란다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만든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노트 우리가 이제 그 스노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룰이라고 하는 거, 룰셋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수리카타에서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더 이상 스노트라면 쓸 수 없고 수리카타로 가야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룰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리카타는 앞에 있는 그 스노트에 비해서 그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했냐라고 하면 일단은 멀티코어와 멀티스레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노트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IDS나 IPS 제품들이 이런 이제 기존의 어떤 스노트 기반에서 수리카타라고 하는 기반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조금 그 비교를 해보면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그 멀티스레드라든가 멀티코어 스노트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GPU가 있다면 GPU 가속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리카타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처리 속도를 똑같은 하드웨어에 스노트 대신 수리카타를 탑재하더라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룰을 이런 스노트 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머전시 스트레이트 룰이라든가 또는 쉐어드 오브젝트 룰 이런 것들을 스노트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수리카타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도 스노트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지원하는 버전이 안 하는 버전이 있지만 수리카타는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타 조금 이런 기능들은 사실 수리카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굳이 얘는 지원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노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패킷 캡처에 대한 엑셀레이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엔진에 저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수리카타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또 VPN 쪽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VPN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상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VPN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가상 네트워크라는 사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조직에서 별도로 내부에서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사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가상이 붙었죠. 그죠? 가상. 즉 버추얼한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이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뜻이에요. 회사가 어떤 특정 조직이 한 공간에 있다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회사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는 뭐 대전이나 대구나 또는 심지어는 해외 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부터 각 지사들까지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용 회사를 구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전용 회선처럼 구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VPN 기술입니다. 그래서 VPN 기술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들이죠. 그 기존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본사 네트워크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런 본사 네트워크고 왼쪽에 있는 이런 클라이언트가 어디 그 다른 지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사에서 본사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게 되면 그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VPN이라고 하는 터널링 기술을 이용합니다. VPN이라고 하는 터널링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을 우리는 VPN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VPN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VPN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VPN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PPTP라고 하는 프로토콜,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MS사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프로토콜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봐도 이제 거의 지원을 잘 해주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 PPT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플에서는 이미 완전히 걷어내버렸죠. 그죠? 애플은 가장 최초로 걷어낸 곳이 애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MS의 경쟁사여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취약점이 발표되자마자 거의 빠른 시간 내에 걷어낸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많은 그 VPN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하고 무료로서 쓸 수 있는 VPN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오픈 VP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픈 VPN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오픈 VPN, 즉 특히나 무료로 쓰는 소프트웨어들을 상당히 좀 싫어하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오픈 VPN도 상당히 보안성이 강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에 나오는 이제 오픈 VPN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웹 UI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 또 VPN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이더라고 하는 VPN 기능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그 오픈 VPN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 VPN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사실 지원해줘요. 근데 이 소프트 이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VPN은 다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오픈 VPN도 들어있고요. 뭐 IP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SSDP, 뭐 이더 IP,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VPN을 좀 경험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소프트 이더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술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지원하는 프로토콜 월등히 많죠. 그죠?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버전업이 되면 계속적으로 주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IP 버전 6도 지원하고 있고요. 백기 필터링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 속도 같은 경우도 오픈 VPN 같은 경우는 좀 100mbps 이하에서 쓰는 것을 조금 권장해요. 그래서 고속에 대한 처리들이 조금 잘 지원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소프트 이더라고 하는 제품 솔루션 자체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가, 인터넷 이런 것에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기능들 VPN, 나트라든가 이러한 프록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웹방화벽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웹방화벽은 앞에서 있었던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어 2에서부터 레이어 4까지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는 거라면 웹방화벽은 레이어 7,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아마 방화벽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뭐 게이트웨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방화벽이나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웹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웹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웹 해킹에 대한 공격들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썩 많지는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 모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모드 시큐리티는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버전업을 제공해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당연히 오픈소스의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 아파치 모듈로서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버전은 아파치 웹서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파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웹서버는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웹서버, 아파치, 또 요즘은 이제 그 엔진엑스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윈도우로 가면 IIS,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생각보다 설치가 좀 상당히 쉬워졌어요. 예전에 뭐 1점대 버전이나 이럴 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 그 리눅스에서 설치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소스코드 받아가지고 컴파일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배포판에서는 다 모듈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적으로 웹방화벽에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룰들을 받아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좀 이제 아쉬운 면이 있다면 GUI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GUI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만약에 뭐 개발 능력이 좀 있다면 충분히 웹 기능을 웹 베이스의 어떤 이런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모드 시큐리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웹 방화벽을 상용화시켜서 판매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실제 일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웹나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웹나이트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IIS라고 하는 윈도우 IIS 서버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래서 뭐 윈도우에서는 사실 그 IIS를 쓴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좀 좋게 쓸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웹이 아니라 이런 GUI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버전 같은 경우는 웹 UI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뭐 이런 GUI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런타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게 조금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그 모드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모듈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룰을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웹 서버를 한번 셧다운 시켜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적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웹나이트는 그렇지 않다.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웹나이트가 기능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업에서는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낙이라고 하는 제품도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낙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 단의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는 인가된 장비들만 우리 네트워크에 붙여서 쓰겠다. 그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에 단에 우리는 고정 IP를 쓰고 그 고정 IP별로 장비별로 할당을 해줘서 그걸 관리하는 방식. 즉 IP와 맥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IP와 맥으로만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IP와 맥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승인되어 있는 IP와 맥을 내가 몰래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IP와 맥만 이용해서 접근 통제를 하면 100% 우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온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냐면 에이전트를 심는 거죠. 모든 단말기들에. 그죠? 모든 단말기들에 에이전트를 심는 그런 방식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에이전트를 심어도 또 문제가 생기죠. 에이전트를 못 심는 장비들이 있어요. 설치할 수 없는 장비들. 그죠? 보통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리눅스 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에이전트가 나오긴 한데요. 뭐 일부는 리눅스 버전에 적용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유닉스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맥도 안 돼요. 그다음에 뭐 그거 외에 우리 네트워크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 뭐 정보 솔루션들, 뭐 프린터 이런 것들 다 설치할 수 없죠. 예. 자, 결국은 그러면 락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그런 예외 처리한 장비가 만약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같이 존재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오해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낙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회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뭐 낙이라고 하는 장비들을 뭐 솔루션들을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만 가장 좀 그래도 괜찮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백키펜서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다 GUI 환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뭐 이런 그 우리 인증을 하기 위한 레디우스 서버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IDS와 방화벽 이런 기능들도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그 백키펜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낙이라고 하는 실제 상용 솔루션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쓸만한 것들은 뭐냐면 큐바 칠리라고 부르는 이런 제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오픈 WRT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쿠바 AP라고 되어 있죠. 쿠바 AP의 오픈 WRT인데 쉽게 말하면 무선 공유기, 무선 AP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무선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주로 이제 개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유무선 다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OS는 유닉스 기반, 리눅스 기반의 OS면 대부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OpenWRT 기반의 하드웨어나 시스코나 HP나 기타 등등등등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쿠바 첼레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쿠바 AP라고 하는 형태, 즉 오픈 WRT라고 하는 형태에서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방화벽과 필터링 기능 이런 것들은 백키펜서는 가지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 IP 필터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방화벽 기능에서 일반적인 방화벽이 아니라 IP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으로서 방화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알아볼 솔루션이죠. 요즘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심이라고 하는 형태. 우리 이제 심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절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과거에는 이런 그 통합 보안 관절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 ESM이라고 하는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 보호 시스템들에 대한 로그들을 한 곳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 개발이 되었었는데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이벤트까지도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게 정보에 대한 보안에 대한 정보와 보안 이 부분은 앞에 부분은 ESM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각종 이벤트까지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구성들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제 ESM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은 이런 거예요. 방화벽 로그라든가 IDS, IPS 로그 뭐 이런 정도만 사실 수집했었어요. ESM 같은 경우는. 근데 CIM은 당연히 수집하고 이외에 뭐 DB에 남는 DB 서버 로그, 뭐 그다음에 웹 서버의 로그,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에 남는 뭐 식스 로그, 뭐 이런 모든 로그들을 다 하여튼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존하는 뜻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그에 대한 양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이 로그, 많은 양의 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즉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술들을 좀 많이 이제 여기에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 분석 쪽에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이는 솔루션이 어떤 게 있나요? 솔루션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것들이 좀 유용한가요? 빅데이터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우리 그 앞에 우리 그 오전에 이제 민무원 교수가 잠깐 끝에 이야기했었던 엘라스틱, 엘라스틱 같은 그런 것들도 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수집해서 에이전트로 수집한 다음에 실제 뭐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검색 분석을 통해서 최종 마지막에 시각화로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심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 ESM과 심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들을 쭉 여기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LK라고 하는 거,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ELK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ELK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라스틱 중에서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그 스테이치, 그 다음에 키바나라고 하는 이 세 개를 합쳐서 ELK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ELK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까이의 것들이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고 가까이의 것들이 로그를 수집하고 인덱싱하고 시각화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OSIM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OSIM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뭐 그 ELK라고 하는 제품보다는 약간 이런 좀 뭐랄까 시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잘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ELK를 이용해서도 시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들이라든가 또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 OSIM이 좀 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성의 범위들을 고려한다면 이것보다는 오히려 ELK가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 ELK와 OSIM의 가장 이제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취약점 분석하는 기능과 IDS, IPS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굳이 여기에서 심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죠. 그죠?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 있는 가지 솔루션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훨씬 ELK가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추가적인 거, 알람에 대한 다양한 기능이라든가 리포팅 기능이라든가 심지어는 머신러닝에 대한 기능까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 여기서 ELK 같은 경우는 엑스팩이라고 이렇게 좀 불러요. 약간 뭐라 하면 그냥 패키지죠. 추가적인 확장 패키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다양한 기능들을 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 한번 비교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제품 중인 걸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그 큐레이더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큐레이더라고 하는 제품은 상용 제품이에요. 유료 제품인데 좀 다행스럽게도 큐레이더 심 제품 중에서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버전을 이용하면 좀 더 실무에 좀 가깝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향후에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상머신, 그죠? 뭐 버추얼 박스라든가 VMware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가 좀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상머신 중에서 그 우리 뭐 VMware 중에서도 보면 그 vSphere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엔진만 제공하는 vSphere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EXXi라고 하는 제품은 무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웹 베이스 기반의 가상 EXXi 환경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곳 안에 뭐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방화벽도 구성하고 IDS, IPS도 구성하고 뭐 스위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EXXi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뭐 방화벽에서 여러 존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가상머신으로 다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들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가상머신에서 구성하면 사실 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죠? 우리가 충분히 어떤 이런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드렸고요. 뭐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전영재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